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파란불이 시장을 지배하는 게 이렇게 좀 바깥에 내리는 눈마저도 예쁘게 내려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괜히 야속하게 느껴지는 오늘장이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는 오늘로 11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전략 저희가 세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마음을 두시고서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원인부터 좀 살펴보고요. 종목 전략까지 세세하게 세워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의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종목 배틀 중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꾸려주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격 밴드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또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하루가 다르게 종목 선별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그만큼 탄력적인 수익률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그 영어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또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해주시면 또 계속해서 다시 보기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해서 추가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수익 배틀 쌈장과 함께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장중 전략 변경 필요하실 텐데요. 이건 역시도 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 이 점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운수대통팀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불주사라는 매매 기법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주사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자, 그러면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화면 하단에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운수 대통팀 윤수림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되게 기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와 함께 있으면 주변이 어두워져 보이고 밝은 윤수림 멘토만 보이는 그런 마법이 펼쳐집니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불주사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밝게 밝혀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네. 또 시장이 좀 힘들어요. 시장도 이렇게 또 멘토님 덕분에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장이 힘들었나요? 네. 멘토님은 힘들지 않으셨나 봐요. 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먼저 진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내용들 시장이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사실 전혀 동의를 못 하겠는 게 항상 운수대통 멘토들이 이 첫 쌈장 방송에서도 윤수림 멘토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안전한 시장일 수 있다.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더 안정적인 시장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렇게 초치는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는 쌈장 이 2024년 첫 방송 때부터 우리가 시장을 너무 새해부터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자. 초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지금 떠나가니 봄인 줄 알았다. 떠나가니 봄날이었구나.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가 결국에 또 한 번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분들은 네. 오늘 진짜 시장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또 멘토님이 이 고민을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얘기를 유독 힘든 분들을 위해서 왜 그런지 이 부분은 좀 짚어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새해 첫날에 2675선 이 고점 찍은 이후로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객관적인 지표로 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좀 구실을 좀 찾아보자면 간밤에도 미국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연준 이사 발언이 좀 나왔는데 근데 또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부분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단순히 네. 이유일까요? 금리 인하 부분?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시장을 한번 우리가 겪어보고 이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0년, 정확히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시장이 한 바퀴 사이클이 돌기까지 대략적으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참고로 윤수림 멘토는 10년 이상의 이 사이클 한 바퀴 이상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시장을 연초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한다고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자, 과거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2014년, 2015년 시장의 이 기준금리가 얼마였을까요? 얼마였나요? 네, 평균적으로 1.75%에서 2%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0.25%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마이너스 1.5%가량 빠졌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를 0.25%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1.1%, 1.2%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자, 대한민국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깔고 나가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려왔지만 사실 국내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국내 시장에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2년 정도, 3년 정도 시장에 너무 풍부한 유동성을 느껴보면서 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휴전 국가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호주적인 부분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이전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보다 소형주 그리고 불주사 그리고 이 거래량이 유입된 종목들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일관성을 올해 첫 방송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그 부분들은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항상 입에 달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재발을 하고 국내 시장이 어찌 보면 고질적인 부분들, 원래 원초적으로 상존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발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충인 부분도 그 휴전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또 네.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잖아요. 중국 네. 분쟁 관련해서도 이란이 개입하느냐 아니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하나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뭐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몇 달 동안 상존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그게 이제 번져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고질적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약세 분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하나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락을 좀 일관시켰다. 그런 분위기가 사실 시장을 하방을 좀 경직시켜줄 수는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긴축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 쪽에서도 지금 뭐 현물 그리고 매크로 어떤 부분에서도 뒷받침이 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 사실 새롭게 떠오르는 내용들에서 희망을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악재보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 호재 좀 희망적인 키워드 속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방 압력 더해가는 악재 속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은 좀 계속 시장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소형주의 전략을 좀 더 생겨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 불주사. 대답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불주사 기법 계속 챙겨주시면서 또 수익도 챙겨주시잖아요. 그렇죠. 노란톡방, 네,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그 전략적인 부분도 가져와 주시는데 QR코드 통해서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증시 키워드도 또 잡아주셨어요. 네. 요게 또 희망적인 키워드로 봐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큰 틀,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큰 틀을 봤을 때 이 내용들에 이제부터 집중을 해봐야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크게 3개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 머리 아픈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두통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타이레놀을 굉장히 달고 살아요. 그렇게 머리 아픈 내용들은 빼고 우리가 한 줄로, 한 단어로 한번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 자, 이 시장에서도 반대로 애플, 테슬라와 같은 제조업의 우리가 끝판왕이라고 하죠. 애플은 이 IT 기기 그리고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들 중에서 최상단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T 기기 내에서 그리고 자동차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기 소비재 중에서 최상단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소비재 제품 중에서 자동차가 최상단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미증시를 보니 굉장히 좀 재밌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AMD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향후 성장성이 높은 AI 산업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네. 반대로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기존 정통적인 제조업 그리고 경기 소비재의 끝판왕에 있는 종목들은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소비 여력이 아직 남아있지 않다. 이 물건들이 비싸게 팔더라도 싸게 팔더라도 살 사람들이 없다. 우린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애플도 가격 인하라는 정책이 사실 굉장히 이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요즘 불주사 패턴도 네. 제조업종보다는 이렇게 좀 AMD나 네. 엔비디아 같은 이런 섹터에서 좀 발견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불주사 패턴도 이런 내용들을 다 녹아내려져서 담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사실 연초부터 반도체가 좋다, 제조업이 좋다, 자동차가 좋다, 2차전지가 좋다. 사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항상 불주사입니다. 불주사입니다.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다 이 내용들에 우리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매매를 한다라기보다 항상 시장이 유연하게 바뀌는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증시 키워드로도 잡아드린 내용들을 보게 되시면 애플, AMD 그리고 뭐 10일 거래일 동안의 하락 이런 분위기가 지금 불주사 캔들에도 이미 녹아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주사 캔들과 종목들이 매주 똑같은 섹터나 분명히 이 섹터들을 공략하거나 이슈를 공략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불주사 캔들을 따라가면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이런 내용들을 녹아내려져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급과 차트가 먼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 AMD, 애플, 뭐 11거래일 이런 분위기가 녹아내려져 있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불주사 캔들이 어떤 종목이 나타나겠습니까? 제조업이라든지 IT 기기보다는 반대로 소프트웨어, 현재 AI 산업 그리고 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소형주 위주의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떠오른 불주사 종목들도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발자국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급과 차트가 먼저 따라오는 불주사 패턴을 먼저 좀 발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꼭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증시 키워드를 또 잡아주셨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쪽에서 이미 불주사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큼직한 뼈대 안에 중소형주를 노려보자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수익 전략의 비결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수익 전략의 비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 전략 비결은 바로 이 불주사 캔들입니다. 자, 불주사 캔들 우리가 굉장히 흡사하게 이렇게 많이 본 패턴 중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패턴만 따라가면 이 종목을 이 캔들을 틀린 그림 찾기처럼 차트에서 쏙쏙쏙 찾아낸다면 과연 수익이 날까? 아니죠. 그렇게 불주사는 허술하진 않습니다. 네, 자 윤소리 멘토는 허술할지 몰라도 이 불주사 캔들은 절대 허술하지 않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의 모양이나 이 부분들도 맞지만 결국에 이 불주사 캔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윗꼬리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불주사 캔들이 윗꼬리 1번 가장 중요한 윗꼬리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윗꼬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장중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고 이 윗꼬리 구간까지 상승을 한 다음 이 구간만큼에서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 이 몸통은 우리가 어떤 거라고 의미할 수가 있을까요? 매수세라고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꼬리는 이 상승을 했다가 이 하락을 한 이 꼬리는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해봐야겠습니까? 매도세라고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상승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한 캔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승한 다음 매도세가 나온 하나의 종합적인 캔들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주사 캔들의 구성 요소의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바로 거래량입니다. 제가 항상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항상 세세하게 풀어드려요. 자, 거래량이 몇백만 주가 나왔고 몇천만 주가 나왔고 머리 아프게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이 대비 얼마 됐다 얼마나 이렇게. 나왔느냐. 자, 근데 이 불주사 캔들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불주사를 보고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불주사를 보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 속에서도 불주사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불주사의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에 한 800억 정도, 80% 정도가 몰린 캔들이 더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시장이 약세가 되다 보니까 20%에서 30% 조심스럽게 들어온 종목이 다음날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을 남긴다. 이 부분들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 뒤에 세부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 내용들 불주사의 핵심 캔들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운세통 멘토들에게 24시간 궁금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여쭤보실 수가 있겠죠. 안 주무세요? 네, 저희가 몸이 하나지만 네, 멤버는 총 3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을 쪼개서 굉장히 생산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윗꼬리와 거래량이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또 불주사 기법을 또 계속해서 이 종목 안에 녹아내 주시고 그 차트 시그널을 통한 수익까지 또 봐주고 계신데 이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익률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또 탄력적이어도 되나? 장이 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까 또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웠나요? 하셨잖아요. 네. 진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또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이 운스테통 멘토들의 이 정량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3일 원칙 기준, 3일 원칙 기준을 가지고 네. 이 패턴들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의 이 결과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도표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보유 기간이 평균적으로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 3일을 넘기지 않을까요? 왜 안 넘겨요? 네, 3일 이상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3일 간단하네요. 이상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3일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3일을 넘기지 않는다.
이라는 건 즉 우리가 포트를 무리하게 많이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오스테통 멘토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들고 있는 이 종목들이 바지에 뭐 우리가 물건이 10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지가 흘러 넘치고 그리고 무거워지면 이 바지가 굉장히 무거워지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담아낼 종목들도 공략할 종목들도 계속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확실하게 공략하는 종목들 그 신호가 나타나는 종목들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확실하게 공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보게 되시면 굉장히 종목들이 친숙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친숙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한해운, 이 쌈장 종목에서 뭐 이탈을 한 최근 종목이죠. 자, 근데 오늘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이 수익률을 5% 정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프로 2000, 이 종목도 많이 봤죠. 네, 이번 주 쌈장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프로 2000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서 뭐 한컴 위드라든지 이 아쉽게 뭐 손을 떠나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시면 제가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원칙을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만큼 확실한 종목,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잡아주신다는 말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불주사에 있습니다. 그 확신은 불주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 최대 3일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건 뭐 결국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렇죠? 네. 3일, 왜 3일이냐라는 건 3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네. 3일을 넘기지 않으니까 그만큼 확실한 종목을 잡고 있는다라는 건데요. 네. 그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불주사 기법으로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계속해서 좀 힘든 시장 이어지고 있지만 불주사 기법으로 이 불주사의 약효로 여러분의 포트를 좀 계속해서 좀 치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멘토님과 함께 장중 전략 세워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종목 리뷰 하나만 좀 해볼까요? 네. 제로투세븐 또 빨간불을 또 환하게 켰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또 대만의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선거 이슈 계속 또 이어지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우리 멘토님은 네. 불주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주사로 잡아주신 종목이긴 하지만 네. 이 불주사가 선거 이슈에 계속 주목해도 되는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느냐 이걸 또 질문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일반적으로 제로투 세븐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제로투 0세부터 7세까지. 자, 누가 봐도 이 제로투 세븐이라는 종목이 뭔가 출산 관련된 네, 그런 이슈가 엮여 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불주사가 이런 패턴들을 이런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남겨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엮였는지 저도 꿈에도 몰랐네요. 네, 일단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로투세븐 지난주 월요일 공략을 진행한 종목이었죠. 자, 주봉을 제가 살펴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자, 주봉상에 불주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주봉을 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주봉이 의미하고 있는 우리가 이 방법을 이 주봉이 의미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 자, 제로투세븐의 차트를 굉장히 길게 켰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의 캔들만 정말 특이한 하나의 캔들만 집어본다라고 하면 어떤 캔들일까? 자, 바로 제가 공략을 했던 지난주 월요일 캔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캔들이 마감이 되었던 지난주 캔들입니다. 자, 이 차트를 길게 넓혀보다 보니 뚜렷하게 하나 봉우리가 크게 서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차트의 흐름, 차트의 지금 모습, 뭐 지금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이고 지금 하방 경직이 나왔고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로투세븐이 지난주 역대 최대 상장 1회 거래량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런 조용한 중소형주 종목들에게 왜 역대 최대 거래량이 발생이 시켰을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왔겠구나. 이 거래량은 절대 개인 투자들이 만들 수가 없다. 그 부분들을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4,1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거래량만 추산을 해보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200% 이상이 들어온 캔들이 지난주 캔들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주봉상의 불주사 캔들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바로 월요일 공략을 진행을 했고 월요일 공략을 진행한 부분들에 따라서 바로 수익 실현을 완료한 종목이 바로 제로투세븐입니다. 시가 1% 출발 대비 10%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제로투세븐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죠. 자, 근데 이런 패턴들을 지금 거래량과 지금 숨길 수 없는 흔적들을 남겼어요, 이미. 이 흔적들을 남긴 종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략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흔적을 남긴 종목들을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 부분들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다음 종목들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불주사 패턴을 어느 종목에서 발견하셨는지 또 이번 주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지난주 종목들 보니까 손절가 이탈하면서 파란불 켜긴 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 손절가 이탈했지만 이 룰상으로 손절가 이탈을 하고 파란불이지 노란톡방 안에서는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 추후 전략 챙겨가면서 수익권 안에서 계속해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또 빨간불 켜드렸기 때문에 이 점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 수익률 온도가 아예 다르다는 것부터 제가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또 추후 전략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장 큰 틀도 잡아봤고 또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불주사 기법으로 시장 공략하는 법도 좀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 후반을 위한 전략을 더 세세하게 세워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추후 내용도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힘들다. 시장은 원래 힘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엄살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오늘은 찐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락 종목이 무려 2,200개가 넘어갔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아주 일부 몇 개로 한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멘토님들은 또 어떻게 포트를 꾸렸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주 1등이었던 김진욱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HMM은 손실률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KC 오늘 편입을 해주셨는데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이동훈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방송에 나오셔서 어제 이오테크닉스 기술적으로도 좋고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무려 1% 넘는 수익 내면서 1차 목표가 터치한 모습이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이십니다. 이 운수대통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역시도 변화가 없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수적인 대응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통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이 삼성 SDS는 손실률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 국내 증시에 비해서 일본 증시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때문일까요? ETF를 편입해 주셨는데 손실 내면서 보유 중이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HMM은 손실률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광무 오늘 편입을 해주셨는데 약손실 낸 채 보유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1등을 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김진욱 멘토님이 지금 7일 연속해서 1등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만 2위와 3위의 격차가 훨씬 더 좁혀진 모습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위까지 모두 다 수익률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 코스피 하락률로 따져봤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6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고 합니다. 내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단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내일 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운수 대통팀 윤수린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튼튼한 전략을 세워볼 순서입니다. 그만큼 또 더 집중해 주셔야 하는 차례인데요. 장중 전략 너무나도 중요하죠.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발빠른 전략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불주사 기법 통해서 시장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이 한번 또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불주사 기법으로 확실한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하나씩 이번 주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죠. 네. 네. 멘토님 고맙습니다. 또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도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멘토님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무너져도 힘들어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 항상 저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 얼굴을 봐서라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얼굴이시죠, 뭐. 네, 요즘 세대에서 그래도 조금 한 1% 정도는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쉽게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대한해운 먼저 볼게요. 네. 일단 월요일에 편입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터치를 했지만 이게 또 네. 손절가 터치를 한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네. 왜냐면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에 네. 이런 패턴을 자꾸 가져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시장 탓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이런 패턴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로 뭐 당연히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불주사 패턴들도 그에 따라 맞는 상승 종목들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시초가로 매수가를 주시잖아요. 네. 근데 시초가 대비 그 호가가 좀 낮은 호가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네. 그런 종목이 좀 많은 이유가 네. 있느냐? 이게 시장 탓이냐? 이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장 시작 출발을 하면 요즘 따라서 이 시장의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매물들이 급격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외국인들의 로직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과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 시작 전부터 대략적으로 포지션과 종목들을 먼저 밀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 출발을 하게 되면 음봉 출발로 출발하는 종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이렇게 먼저 밀어넣으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도세 이제 차익 매수세, 비차익 매도세라고 하죠. 차익 매도세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으로 출발하는 건 1차적으로 미증시의 하락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먼저 선제적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두 번째 그에 따른 지수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2차적으로 차익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차익 매도세가 나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차익 매도세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도 대한민국 또 설상가상의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장 출발하면은 매도세가 쏟아지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쌈장 포트에서도 이게 변명은 아니지만 시초가로 출발을 아니에요. 하게 되면 손절가로 바르게 찍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요. 것도. 보통 지난주 종목도 그렇고 아쉬운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급등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럴까? 그게 아쉬운 게 많아서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대한해운도 그래요. 월요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네. 손절가 터치했지만 월요일장에서 해운주가 강세였거든요. 네. 월요일 날 해운주가 강세였는데 네. 반대로 대한해운은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분명히 들어온 거래량에는 분명히 숨길 수 없는 흔적이 있다. 이 부분들도 제가 후속 대응 전략을 전부 제공을 해드렸어요. 자, 그 후속 대응 전략을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똑같이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번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대한해운 편입을 월요일 날 했으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됐는지 캔들을 응축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일단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다음 캔들은 뭐다? 상승이다. 하지만 그 상승이 오늘 3거리 정확히 3일 원칙 기준으로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 불주사 캔들에 맞았다. 하지만 수익률 배틀 기준에서는 어찌 보면은 손절가를 좀 짧게 준 게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왜 발생을 했느냐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자,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운주들 HMM부터 시작해서 해운조선업황이 굉장히 사이클이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이만큼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지난주
지난주만큼 거래량을 발생시켰던 적이 그러네요.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해운주가 없었다. 이는 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봐야 되죠. 자, 이 캔들의 거래량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래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다음 월요일 날 시가 편입으로 대한해운을 선정을 했는데 바로 거래량이 지금 2년 내 근 2년 내에 발생한 거래량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이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는 적어도 이 다음 캔들, 이 주봉상의 다음 캔들은 또 한 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양봉 이후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라고 하면 음봉의 조정을 섰고 다음 캔들은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 자, 여기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저게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라고 보실까요?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단기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이번 주가 마감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이 불주사 캔들이 지금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여기서 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 조정이 더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 그러면은 이 주봉상의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들어온 거래량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거래량이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또 한 번의 불주사 캔들을 만들어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또 한 번의 불주사 캔들로 계단식 도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우세통 멘토들이 항상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떠나간 종목들 그리고 한번 순환매의 관점으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럼 또 다른 불주사 캔들, 이 대한해운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주사 캔들이 들어온 종목들, 거래량이 유입된 종목들을 흔적을 또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언제 이야기를 해줄까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준비해놨으니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해도 될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괜찮다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더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불주사 기법과 함께 좀 든든한 전략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 전략, 지금처럼 좀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불주사 기법으로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반가운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주 했을 때 요 근래 계속 뭐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말고는 좀 계속 공략을 해주시는 종목들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도 로봇주들에 대한 전망보다는 사실 불주사 캔들에서 이제 로봇주들이 하도 이 매수세가 잘 들어오다 보니까 네, 로보스타에서 이 불주사 캔들이 포착됐다는 게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처럼 이 빛나는 로보스타가 사실 LG전자와 이런 지분 관계에서도 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드는 부분에서도 사실 로보스타를 굉장히 지금 저도 LG라는 그룹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로보스타가 상승을 하는 게 불주사 캔들을 보여준 게 굉장히 반가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트 볼까요? 네,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불주사 캔들이 바로 금요일 종가 캔들로 반영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수치를 한번 짚고 가야겠죠. 네. 자, 일단은 거래량이 645만 주 가량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머리 아픕니다. 벌써부터 숫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자, 로보스타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3,300억. 그리고 이 발생된 거래량과 이 불주사 캔들에 유입이 된 거래대금이 얼마냐? 자, 거래대금은 바로 대략적으로 600억 정도.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 3천억짜리 로보스타에게 6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이 캔들은 20% 정도의 상승 캔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매수세가 시가총액 대비 20%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로 한번 추산을 해보면 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조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이 하나가 발생이 된 게 바로 이 로보스타의 캔들입니다. 자, 비율을 뭐 삼성전자로 이야기 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다음 주가의 흐름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불주사 캔들을 살펴보게 되시면 상승 이후 한번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 37,700원까지 간 종목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건 과거 뭐 이전에 윗 구간에 이 윗꼬리 구간의 저항 구간들 이 구간 내에서 매수를 한 물량들은 이 구간에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에서도 던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온 매수세 흔적을 남겼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잡고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하루 이틀 이렇게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결국 1차 목표가인 35,000원을 도달을 했다. 이 힘든 장 속에서도 35,000원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무척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꼬리를 달고 자리는 또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조심스럽게 2차 목표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로보스타 이렇게 1차 목표가 도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로보스타 또 이 로보스타에 대한 힌트도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할 만한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후 전략 꼭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프로2000인데요. 화요일에 편입해 주셨고 편입 후에 또 10분도 채 안 돼서 이 종목도 1차 목표가 터치를 했거든요. 네, 이 화요일 시장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예, 제가 생각해도 이 힘든 장 속에서 왜 이런 생소한 종목들이 우수대통 멘토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수익을 만들어주느냐 굉장히 귀찮습니다. 지겨워요. 자, 그런데 프로2000이라는 종목도 제가 숨길 수 없는 흔적을 이미 만들어냈다. 사실 월요일 날 알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이 흔적도 사실 월요일 이 프로2000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프로2000이라는 종목을 비장의 히든 카드로 좀 남겨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동일해요.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죠. 역대 최대 거래량을 발생한 불주사 캔들, 주봉상의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으면 이 종목에는 분명 숨길 수 없는 무언가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자, 한번 길게 한번 우리 프로2000의 상장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프로2000이라는 종목이 역대 최대 거래량을 지금 뭐 상장한 지 5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지난주, 정확하게 지난주에. 자, 지난주에 역대 최대 거래량을 만들어냈는데 어라? 이 캔들이 불주사 캔들이네? 그러면은 이 우수대통 멘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안 되죠. 자, 그럼 당연히 월요일 날 편입을 하고 싶었지만 월요일 날 포트가 닫힌 관계로 월요일 날 편입을 그만두고 바로 화요일 시가 편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월요일 시가 4% 출발 대비 14%까지 장중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우수대통 멘토들 항상 원리 원칙대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방에서 우리 노란톡방 내에서 다들 이렇게 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프로2000 굉장히 뭐 생소하고 우리가 눈밖에 나왔던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몰래 우리에게 상승에 대한 흔적을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이 거래량에 대해서도 숨길 수 없는 마법들을 남기고 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 내에서 맨날 쉬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발생된 불주사 캔들 그리고 이런 유의미한 움직임 역대 최대 이렇게 역대 역사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한번 우수대통 멘토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네, 항상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쏙쏙쏙 골라서 공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수대통 멘토들과 우수대통한 이런 수익률과 이런 종목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프로2000은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2000 역대 최대 거래량을 확인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흔적을 발견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월요일에 편입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또 운수대통 팀의 수익 원칙이 있죠. 하루에 한 종목이라는 수익 원칙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 또 넣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추후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챙겨주셨는데 또 그 후에 화요일에 편입을 해주시고 일자 목표가도 시원하게 또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5% 넘게 담아주셨고요. 자, 지금 현재 또 5% 가까운 또 합산 수익 담아주시면서 또 2위에 자리하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이 뭐 수익률 그리고 등수 연연하진 않지만 사실 연연 안 하시는 거 맞죠? 네, 뭐 1등하면 좋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1등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이번 주 남은 이거를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등으로 가기 위해서 신규 전략을 위한 또 종목을 또 선별해 오신 것 같은데 불주사가 포착된 종목 뭘까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불주사를 만들어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뭐 빅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방산에 대한 부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대한민국도 이제 전쟁에서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하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캔들, 이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다니기보다 불주사 캔들이 새롭게 신호를 알려주는 종목이 하나가 두 개가
발생이 됐다. 오. 자,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하나씩 드려보려고 두 개나 가져오셨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네. 하나씩 풀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오늘 빅텍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면서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같이 함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얘도 방산주죠. 그렇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퍼스텍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방산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포장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뉴스만 들어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앵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들은 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멘토님은 불주사다. 그렇죠. 저는 불주사에 대해서 의사를 이런 치료를 진행을 해주는 이런 레지던트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병원장이에요. 네, 자,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시면 이 불주사 캔들이 조용하게 움직였던 퍼스텍의 상승 흐름이 거래량과 함께 몰려 나왔다. 이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불주사 캔들 그리고 빅텍이라는 종목이 너무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에 또 하나의 시스템이 발동이 돼요. 자, 그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냐? 투자 과열, 경고. 이런 시스템을 증시에서는 상승 흐름이 너무 과열된 종목들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목들 이외의 부대장주, 그 이후의 대장주들에게 몰려 나온다. 우리는 이를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순환매가 몰려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주사 캔들이 나온 퍼스텍을 집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불주사 캔들이 나온 종목들 사이에서도 이런 윗꼬리가 발생되고 현재 이 거래량을 또 한 번 갱신을 한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어찌 보면은 이 시장에 맞아떨어지는 이 시장에 맞는 현재 증시와 이런 매크로 이슈와도 알맞게 떨어지는 모습을 불주사로 먼저 퍼스텍이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숨길 수 없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렇게 뛰어난 종목들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이던 종목들이 과거 이전의 패턴을 살펴보게 되시면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올 때는 한번 뭔가 이슈가 있다. 왜? 퍼스텍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데는 뭔가 이슈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 대략적으로 20%, 30% 가량 유입이 됐다라는 건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 그 시장에 바뀌어 나온 패턴들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바로 퍼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퍼스텍을 짚어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두 종목이 현재 상승 후보군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티라유텍도 한번 이렇게 차트를 살펴보게 되시면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 이후 현재 240만 주의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오늘 매도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양봉 이후 음봉의 형태를 그려낸 다음 다시 한번 이 상승 탄력을 잡아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모멘텀이 어떤 모멘텀이 엮여 나왔는지 이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분명 불주사가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 티라유텍과 퍼스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노란톡방에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이 부분들에도 세밀한 대응 전략과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함께 논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루에 한 종목씩 넣어주시잖아요. 네. 근데 시초가 공략해 주실 거고 네.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실 건데 노란톡방 들어와야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야 저도 모릅니다. 이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내일의 불주사 상승 종목으로 반영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불주사 캔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해주셔야 아마 이걸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전략도 불주사 패턴이 포착된 종목 두 가지 종목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퍼스텍과 티라유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순환매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불주사가 먼저 포착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슈까지 따라주는 종목 먼저 퍼스텍으로 잡아주셨고요. 티라유텍까지 또 불주사 패턴 포착이 되면서 시초가로 공략을 해주실 건데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할지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또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생성되는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멘토님, 네.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불주사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너무 궁금하시다면 중요하죠. 네, 이 수익이 힘든 장속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불주사의 기법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오늘만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더 특별히 더 세밀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불주사 기법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무료 공개 방송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